미디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은 이제 급반등을 해서 8.9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 17% 정도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1년 단위로 이제 이 캔들 하나가 이제 주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 돌파를 했던 요 지점을 이제 하향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요거를 이제 유동성 풀이라고 하면 요 아래 가격에서는 이제 부력에 의해서 이제 둥둥 뜨는 요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8달러 이제 99센트까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딥시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리 상당히 큰 그런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열리면 과연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상당히 뭐 궁금한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뭐 시장을 항상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미국 그 해군 쪽에서 일단은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딥시크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를 한다. 뭐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와는 이제 별도로 지금 알트만 오픈 AI CEO 알트만은 딥시크의 아론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정식으로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경쟁자로서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딥시크에 대한 진보 발전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크게 보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이 중국이 이런 그 저가 비용 그리고 이런 그 값싼 노동력과 어떤 그 가격과 품질로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전에도 이제 하웨이가 이런 제품으로 전 세계 글로벌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할 때 그때도 이제 트럼프 정권 일이기 때 하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웨이를 제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맞서면서 어떤 그 중국에서 WTO에 뭐 제소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뭐 WTO를 뭐 탈퇴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단지 이제 제품의 어떤 그 시장 경제 입장에서 이 건을 이해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과연 트럼프가 이 건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어떤 그 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미국 제품이 반드시 이제 품질이라든가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그 미국이란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인건비도 높고 어떤 재료비라든가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타 가격이라든가 품질의 어떤 경쟁력이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는 뭐 생각하지 않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미국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 정부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라는 그런 그 것들을 어떤 만들어서 일부 그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로 일단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딥시크의 쇼크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 미국 우월주의 그리고 탈라 패권을 어떤 팽창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그의 어떤 정책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미국 행정부에서 이 딥시크가 중요한 미국 정부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일단 미국 해군 쪽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이게 좀 체계화돼서 어떤 딥시크에 대한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화될 수 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방안이 준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오늘은 이제 유동성 풀 미로 이렇게 둥둥 뜨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딥시크가 어제 그제 뭐 미국의 기술주가 마치 이제 폭락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이제 뭐 일시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은 개장을 안 했지만 하여간 저가 매수에 뭐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는 이제 강한 반등을 했고 글로벌 증시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는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휴장으로 돼 있고 테슬라도 지금 400달러 아래까지 지금 하락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월봉 위주로 돼서 지금 400달러 아래서는 이렇게 그 마치 둥둥 떠 있는 뭐 조각처럼 지금 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테슬라는 400달러 이전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을 현재 상황도 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조금 삭감 이슈라든가 그리고 탄소 배출권 크레딧 이게 이제 막대한 수조 원의 그동안 수익을 거뒀었는데 이게 전부 그 이번에 신규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전체가 이제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익금의 상당 부분이 녹아내린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악재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 이하에서는 400달러 이하에서는 여전히 뭐 콜옵션 세력이라든가 뭐 유동성 풀로 볼 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아서 10만 달러 아래에서 일단 아래까지 지금 하락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10만 2천 달러 있고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그 위험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상당히 강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산을 올라가는데 잠시 정상 아래에서 좀 쉬었다가는 뭐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US 테크 100은 지금 어느 정도 자산 배분 특히 요새 그 위험자산 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채권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지금 일본 10년물 금리도 하락을 하고 미국 10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하락세를 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지금 4.5%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서 어떤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3주가량 이렇게 하락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국채 가격이 최근에 이제 뭐 저점에 이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국채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BOJ 회의록 공개 결과 여전히 어떤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들이 약세로 전환된 뭐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좀 급반등을 해서 원화 약세로 전환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6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는 143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관세가 아니고서라도 관세라는 무기가 있지만 그거를 좀 아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직접적으로 뭐 중국 정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저하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Trump say he's rather not have to tariff on China.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의미가 중국에 대해서 당장은 관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도 속뜻은 이제 관세가 큰 무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 관세까지는 매기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 그 다음에 관세가 미국을 이제 부로 이끌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계속 적자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세수 부족을 어떤 관세로 일부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수출을 해서 달러를 좀 벌겠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이제 관세와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미국이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권자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관세를 매겨서 미국 제조업들을 이제 키워서 일자리를 이제 보장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일부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어떤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성장 동력을 부여를 해서 그 기업들 주가 부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 달러 자산을 가진 미국 유권자들이 그들 기업 투자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만 잘 살게 되는 그게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채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산 가치 상승 그러니까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 가치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높게 상승을 시켜서 이제 부채를 갚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트럼프가 그리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불운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도 일부 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금 10년 금리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관세라든가 뭐 감세 이런 부분들이 극한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빨간색 음영 처리된 게 10년 금리거든요. 이 의미 있는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 국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정도는 어떤 장기 국채를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일부 그 국채 매수 세력이 일부 유입되고 주식을 좀 팔아서 좀 국채 쪽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생겨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일부 리밸런싱 현상이 생겨났고 이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일부 채권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력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전에는 지난주는 이제 올킬 이제 달러가 제일 강세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으로서 그동안 많이 떨어진 장기 채권이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로 채권 10년물이 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이제 채권 금리도 좀 일부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 뭐 주식도 좀 일부 팔고 좀 비트코인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식과 뭐 비트코인이 일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위험 자산 중에 그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아래에서
강력한 이제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한 98,000달러에서 97,000달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한 뭐 그런 상황으로 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밑에만 밑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본 장기 채권이라든가 미국 장기 채권들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장기 금리가 좀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뭐 리밸런싱,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아서 채권을 좀 사는 뭐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시장 지금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하면서 음영 처리된 지금 US테크 100이 지금 채널을 돌파를 하면서 어떤 상승으로 전환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뭐 이런 상황인데요. 테크백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그 딥시크 이슈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주저앉은 이런 상황이라 지금 그래도 위험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정고점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US 테크, 미국 테크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그래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안전자산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동성 차트도 이렇게 보면 지금 10년 금리가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10년 금리인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일부 이제 조정을 받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위험자산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일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위험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그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뭐 살아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요번에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10만 달러가 일부 깨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저점이 한 9만 7천 달러가 되고 윗가격이 10만 8천 달러 요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는 뭐 당분간은 이렇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비트코인에 발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제 US 테크 100보다는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감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아무래도 어떤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어떤 큰 카테고리에 어떤 비트코인이 어떤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미국의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뭐 10만 달러 인근에서는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도 좀 중단기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미국 정부가 매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수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이런 백그라운드처럼 강한 그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없거든요.
과거인 정부가 이렇게 수요자로서 나선 자산이 급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일본도 일본 정부에서 이제 무한정으로 일본 채권을 무한정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저금리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여간 비트코인은 오히려 US 테크 100보다 오히려 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정부의 어떤 큰 어떤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아까 방송 첫 무렵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이제 부족 세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근데 부채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펌프업을 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외국산 제품을 이제 관세를 매겨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과감한 투자라든가 특히 이제 AI 쪽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달러 자산을 가진 미국 국민들이 이런 유권자들이 과감한 미국 빅테크를 투자를 통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한 미국 그 유권자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 그게 그가 꿈꾸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변동성이 심한 장이지만 이러한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시장에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좀 공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절 중간인데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